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MVP 남웅찬입니다. 본 세미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MS 프로젝트 도입을 검토하시는 기업의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세미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CPM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데모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의 메일 nam@pmoffice.co.kr로 문의 주시면 성의 있게 충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의 소개에 대해서 슬라이드의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의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 카페.naver.com/pmoffice 저희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을 관리하는 기법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MS 프로젝트는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위 일정관리 엔진이라는 논리를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그 프로젝트 작업의 그 일정을 하나씩 직접 날짜를 입력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일정관리 엔진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개념 몇 가지를 보면 특별히 중요한 것 중심으로 보면은 WBS를 작성을 하고요. 요소의 마일스톤 개념을 명확히 배치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죠. 마일스톤, 중요 산출물 또는 사실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일정 기준 개념도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들 간의 의존 관계와 간격을 활용해서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일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력을 활용해서 일정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처음 들어보실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정말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 관리 엔진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정말 편리하고 빨리빨리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경영진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계획의 신뢰도를 확실하게 높게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 세 번째 자원들 간의 유기적인 협업 개념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혼자 다 완수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 팀원들 간의 유기적인 공동 작업, 협업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일정관리 엔진에 의해서 그런 요소들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우리의 의지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변경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영향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고 이런 일정 계획 수립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상 중요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정 계획 수립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의존 관계와 마일스톤 개념입니다. 이것이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결정짓는 핵심 논리이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면 팀원 관점보다는 가급적이면 경영진과 고객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이 사람들로부터 핵심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 필수 의사결정 과정들을 잘 담아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 중간 산출물이 확정돼야 하는, 인도돼야 되는 시점이 어디인가, 언제인가, 우리가 방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방향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 지향점,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 작업에 대한 일정을 배치할 때 의존관계, 쉬운 말로 하면 의존관계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세스, 디펜던스 다 같은 말이죠. 작업단의 절차를 활용해서 일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마일스톤입니다. 먼저 마일스톤이 반영이 된 일정표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업무 프로세서가 반영이 된 상세 일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마일스톤은 직역하면은 이정표가 되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중요한 산출물 또는 사실에 대한 확인 시점을 의미합니다. 마일스톤의 유사 표현으로서 페이즈 엑스트라든가 디시전 게이트, 킬 포인트, 체크 포인트 등등의 여러 가지 유사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이 마일스톤을 활용을 하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 임원들이나 고객 관점에서 요약 일정, 핵심 일정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중간 산출물들에 대해서 항상 경영진의 또는 고객의 확인을 받고 문제가 있다면 피드백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일스톤을 배치함으로써 임원과 고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 산출물의 승인 또는 거부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요주의 경로, 일정상 중요한 작업 요주의 경로와 전체 여유 시간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마일스톤은 입력하는 방법이 참 간단하죠. 작업의 기간을 0으로 입력을 하시면 MS 프로젝트에서는 그것을 마일스톤으로 간주해서 차트 영역에 검은색 마른 목골 모양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소위 마일스톤 차트라고 해서 마일스톤이 중심이 되는 핵심 일정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개발 조직, 실제 프로젝트 수행 조직, 여러 책임자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상세 일정을 그 다음에 만드는 방식으로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의 착수 시점에는 마일스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착수, 계약 확정, 우선 시공분 착공, 본공사 착공, 양산 개시, 고 라이브 이런 식의 마일스톤 이름들이 프로젝트에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데 최상위 요약 작업의 종료일, 프로젝트의 종료일 이 위치에는 반드시 마일스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반적인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제작 단계를 들어가기보다는 설계에 대한 재작업을, 추가 작업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 단계를 들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큰 목표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이 용도의 마일스톤을 우리가 게이트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맨 끝 작업은 아니어도 임원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중요한 산출물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시점, 주요 의사결정이 예상되는 시점은 우리가 이제 체크포인트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마일스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중간 산출물에 대해서 고객 또는 경영진이 수락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품질에서도 그 플로우 차트라는 것이 있고 플로우 차트 상의 어떤 노드를 배치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선행 공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공정으로 진입을 하고 이 노드를 두듯이 일정에서도 무조건 돌격 앞으로 주어진 이 일정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때쯤 이거 해야 되고 무조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진행이 되면 어떤 검증을, 어떤 확인을, 어떤 시험을,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경영진의 수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체크포인트에는 마일스톤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보의 확인 시점, 중대 외부 일정,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마일스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마일스톤은 이제 직역하면은 이정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직진할 것인가,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 아니면 유턴해야 되는가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죠. 이정표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단 시간이 낭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 길을 이제 운전해서 간다라고 하면 기름값을 이게 낭비하는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마일스톤에서는 항상 그 관리자가 임원이라든가 고객의 승인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 작업 지시를 할 수도 있다. 또는 후속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밝혀주는 것이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마일스톤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 프로젝트 실행에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마일스톤의 통제를 통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통제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일스톤에서 이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후속 작업에 대한 베이스라인, 목표치를 완전히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발생되는 시점들은 예외 없이 다 마일스톤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계약이 확정이 돼야 되고 언제까지는 요구사항 정의사가 언제까지는 뭐 단계별 검토사항 등이 승인이 돼야 된다, 나와야 된다, 마일스톤 개념 정해놓고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마일스톤들도 프로젝트에 같이 이제 배치를 합니다. 이 외부 마일스톤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퍼미션, 어프로벌. 모든 인허가 관련 사항은 예외 없이 다 마일스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법규의 발효 시점이라든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정부의 어떤 관련 기구, 조직, 국제기구 등의 기술 표준의 발표 시점이라든가 또는 경쟁사의 뭐 신제품 발표 동향이라든가 이런 그 시사적인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시점들을 찾아내서 마일스톤으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시점에는 프로젝트의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고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따져가면서 일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별 작업의 일정이 아무리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마일스톤 일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일스톤만 강조해서 배치해 놓은 마일스톤이 중심이 되는 그 일정표, 즉 마일스톤 차트를 맨 처음에 우선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일스톤은 일반 작업 사이사이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일스톤이 워낙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맨 위에 강조해서 이렇게 모아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예제를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예제를 활용을 해서 마일스톤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그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예시인데요. 그 보기 탭의 윤곽 메뉴를 클릭을 해서 레벨 1 수준의 목표를 클릭해 봤을 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가 크게 봤을 때 키 마일스톤과 조달 관리, 설계 분석, 실행, 테스트, 이관동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윤곽에서 또 레벨 2 수준까지를 펼쳐보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하위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레벨 3까지 클릭을 하면 또 그 각각에 대해서 하위 수준에 대한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을 얼마나 자세하게 많이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일스톤 일정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별 작업의 일정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일스톤 일정을 맞춰낸다라고 하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언제까지는 킥오프를 끝내고 시스템 리퀘어먼트, 체계 설계 확정은 언제까지, 시스템 펑션 리뷰드, 시스템 기능 사양 확정은 언제까지, 예비 설계, 프리리미너리 디자인, 상세 설계 확정,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드는 언제까지. 이 마일스톤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뼈대를 핵심을, 구조를 잘 제시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일에 대한 방향성, 결과물, 중간 결과물에 대한 확인, 인도가 필요한 시점들을 잘 구상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현실적인 일정 작업들을 이 아래쪽에 배치해서 전체 일정을 만들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일스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일정표 상단에 주요 마일스톤 일정을 키 마일스톤 또 조달 관리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표시해 본 화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보시겠습니다. 이 예제는 건설 프로젝트의 예시인데요. 역시 그 마일스톤을 최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아래쪽에 이제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본질은 그 마일스톤이죠. 이 개별 작업의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작업의 일정이 다 지켜지는 것이 일정 관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전체 작업들 중에 99%가 다 지연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한 또는 고객이나 경영진이 원하는 중요 결과물의 마일스톤 시점을 맞춰낸다면, 마일스톤 일정만 방어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일스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일스톤을 위쪽에 강조해서 이렇게 또 분류를 해서 뭐 계약 관련 마일스톤, 인허가 관련 마일스톤, 시공 관련 마일스톤을 분류해서 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간 필드의 제목에 있는 목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기간이 0인행을 필터하면 화면에 표시된 것은 마일스톤만 표시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마일스톤을 맨 위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0인 데이터, 마일스톤을 필터해서 전체 일정의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일스톤이 반영이 된 세 번째 예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도 그 WBS의 작업들이 잘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위치, 요소에 마일스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0인 행을 필터해서 표시하면 이것이 마일스톤 차트가 되겠죠. 이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잘 제시했다면 이 간트 차트 형식으로 마일스톤을 보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필터한 그 요약 작업과 마일스톤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 바로가기 우클릭 메뉴에서 시간 표시 막대 추가라는 메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작업들을 타임라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필터한 마일스톤을 풀고 다시 이제 간트 차트는 전체 일정을 표시를 하고요. 보기 중에서 시간 표시 막대, 영어로 하면 타임라인 보기로 이동을 합니다. 타임라인 보기로 이동해서 약간의 편집을 해 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일스톤 중심으로 프로토타입 핵심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형식 탭에 기존 작업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들을 선별해서 일부 작업들을 선별해서 마저 체크를 해주고, 선택한 작업에 대해서 설명선으로 표시해주고, 적당히 추가 작업들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주게 되면 마일스톤과 핵심 일정 중심으로 작성해본 타임라인이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일스톤이 반영이 된 추가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방금 보신 그 시간 표시 막대에 각 작업마다 다른 색깔을 표시해 본 겁니다. 이 바탕색 그냥 우클릭해서 해당 막대 개체에 우클릭해서 바탕색 메뉴를 실행을 하고요. 어떤 256 컬러표의 특정한 색상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섹션에 가서 적당한 그 채도를 선택해 본 화면의 예시입니다. 지금 특징이 요약 작업, 상위 작업은 진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하위 작업은 옅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딜리버러블 리뷰, 엔지니어링 샘플 딜리버러블 리뷰, 중요 산출물에 대한 검토가 확정되어야 되는 시점, 마일스톤들을 배치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도 마일스톤 개념이 존재합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일정표를 요구하기 전에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PMO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프로젝트의 주요 산출물과 그 산출물에 대한 일정 합의를 고객과 또는 경영진과 어느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상세 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일스톤이 반영이 된 그 방향성이 명확한 일정표를 작성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업무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일정을 최적화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일정을 최적화하는 기법을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1950년대 미국의 듀퐁이라는 회사가 케미컬 플랜트를 시공하면서 처음 적용된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PM은 그 일정상 중요한 그 소수의 작업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체 일정을 단축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는 일정 관리 기법이죠.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MS 프로젝트 한글 버전에서는 요주의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원본 표현은 그 크리티컬 타스크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국내 기업에서는 주공정 또는 절대공정, 임계공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S 프로젝트는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빨간색 막대로 강조 표시해 줍니다. 일정상 중요한 작업들의 논리적인 흐름을 요주의 경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ritical path, 보통 약어로 CP라고도 하죠. 요주의 경로는 주경로, 절대 경로, 임계 경로 등의 유사 표현들도 있겠습니다. 이 주공정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선택과 집중, 또 객관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작업을 계획된 날짜대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될 때는 여유가 있는 작업보다는 여유가 없는 작업, 부족한 작업, 즉 요주의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의 일정을 통제해야 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낼 수 있겠는가? 일정이 지연되고 있을 때는 어떤 작업을 통제해야 지연된 일정을 전체적으로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바로 요주의 작업 일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전체 일정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는 작업은 요주의 제외 작업이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일정을 연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초과 배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유가 있는 작업보다는 여유가 없는 작업, 요주의 작업, 즉 주공정 작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프로세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프로젝트라면, 또는 일정의 예측성을 중요시하는 시공형 프로젝트라면, 이를테면 건설, 주문형 제조, 조선 등의 시공형 프로젝트라면, 또 발주 금액이 크고 엄격한 감리를 실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면, 단순히 작업에 대한 날짜를 딱딱 찍어서 바차트를 그리시기보다는 업무 프로세스와 마일스톤을 활용해서 역동적이고 객관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는 주공정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로 유명한 다임러 그룹은 이 CPM을 활용을 해서 신차 개발 기간을 20% 이상 단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LSI 로직이라고 하는 반도체 제조 생산 부분 업체는 역시 CPM을 활용해서 납기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어떤 새로운 제품이 전체 개발 기간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시간과 자본의 투자이죠. 프로젝트가 늦게 끝날수록 조직의 이익 회수는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더 많은 경영 위기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품질을 보증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전체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지식이 CPM이죠. 이것은 원래는 이제 건설이라든가 주문형 제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업종의 제한이 없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CPM이 두루두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CPM은 그 중대한 소수, 크리티컬 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분의 1일 수도 있고 10분의 1일 수도 있죠. 그 중대한 소수의 작업을 잘 통제함으로써 아웃풋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기대 효과를 얻는 것이죠. 괜히 엉뚱한 작업들에 대해서 일정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한테 현실적인,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리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식별해야 되는데, 그 핵심 논리는 다음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작업들 간의 의존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논리입니다. 작업들 간의 의존관계를 활용해서 합리적인 일정, 역동적인 일정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작업의 일정을 조정을 했을 때 작업들 간의 의존관계, 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프로젝트의 완료 날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크리티컬하다, 중대하다, 일정상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의존관계를 활용해서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식별해내기 위해서는 사실 프로젝트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모든 작업들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어져 있어야만 일정상 중요한 작업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작업들을 논리적으로 이어서 전체 일정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식별해내기 위해서 두 번째 논리, 마감일을 활용을 해서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식별해냅니다.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데드라인이죠. 사실 그 국문 버전 표현보다는 영문 버전의 표현을, 영어 표현을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 예. 고객이나 경영진 관점에서 프로젝트 산출물의 인도나 완료 보고를 약속한 날을 마감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팀원 관점에서 너는 언제까지 뭘 끝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시한이 있으면 그건 완료 날짜, finish date, finish라고 합니다. finish date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프로젝트는 팀의 관점에서 예정 완료 날짜라는 게 있고, 팀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이나 경영진 관점에서 이 날짜를 못 지키면 큰일 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수해야 된다라고는 별도의 시한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MS 프로젝트도 팀원 관점의 일반적인 시작 날짜, 완료 날짜와 별개로 고객 또는 경영진 관점에서 마감일이라고 하는 필드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프로젝트에는 최종 산출물도 있고 중간 산출물도 있기 때문에 중간 산출물에 대한 중간 마감일들이 존재하고 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 마감일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만일에 마감일이 따로 없다면, 경영진이나 고객으로부터 요구받은 데드라인이 따로 없다면 프로젝트는 가능한 한 빨리, 절차에 따라서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감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마감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에 대한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식별하는 세 번째 논리는 날짜 제한입니다. constraint, 제한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은 그 날짜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요주의 개념이 되고, 어떤 제한 종류는 최대한의 여유를 확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주의 제외 작업이 되기도 하죠. 작업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 종류를 8가지 중에 한 가지로 부여를 합니다. 네. 그 제한 종류에 따라서 일정상 중요한 작업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그 다음 자세한 슬라이드와 데모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관리에 포커스가 되는 키워드 3가지, 의존관계, 마감일, 날짜 제한,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논리에 의해서 전체 여유시간, 영어로 하면 토탈 슬랙이 공식 표현이고요. 쉬운 말로 토탈 플로트라고도 하고 버퍼라고도 합니다. 비상예비분, 즉 컨틴전스 리저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시간 예비분, 타임 리저브 또는 프로젝트 슬랙, 네트워크 슬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공식 표현은 토탈 슬랙입니다. 전체 여유시간. 이 프로젝트에서 여유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거나 제로, 여유가 없거나 여유가 부족한 상황,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요주의 상황이다, 크리티컬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유를 쓰지 않고 진행하는 일정을 가능한 한 빠른 일정, 얼리 스케줄이라고 부르고요. 여유를 써서 진행하는 일정을 가능한 한 늦은 일정, 레이트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유 시간을, 전체 여유 시간, 토탈 슬랙을 총 여유를 계산하는 공식은 가능한 한 늦은 일정 빼기 가능한 한 빠른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MS 프로젝트에서 어떤 작업에 날짜를 치면 MS 프로젝트는 동시에 전체 여유 시간과 가능한 한 늦은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나는 이 작업의 완료 날짜를 10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 작업의 날짜를 10일로 입력을 했을 때 MS 프로젝트에서는 버퍼 값이 음수가 되면서 버퍼 값이 마이너스 3일로 표시가 되면서 또 가능한 한 늦은 완료 날짜라는 값이 7일로 자동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당신이 이 작업을 10일로 입력해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중요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7일 앞쪽으로 당겨야만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또
나는 이 작업의 일정을 10일이라고 딱 입력을 했는데 MS 프로젝트에서는 버퍼가 15일로 계산이 되면서 굳이 9월 10일 날까지 끝낼 필요 없이 25일 날까지 끝내더라도 괜찮다라고 이제 계산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버퍼 값이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일정에다가 전체 여유 시간을 더해서 가능한 한 늦은 일정 이내에서 일을 끝내도 된다. 즉 10일 날이 아니라 15일을 더해서 25일 날까지 끝내더라도 문제 없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말이 길기 때문에 좀 짧게 early schedule, early start의 ES, late start의 ES 이처럼 이제 약어로 씁니다. 그 total slack, 뭐 total float 이런 식으로 이제 약어로도 많이 쓰죠. 작업들 간에 절차가 존재한다면 각 작업의 날짜를 치기보다는 각 작업의 절차를 구성을 해보고 각 작업의 기간을 조절하면서 전체적인 일정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MS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해야 된다는 대명제가 존재합니다. 지켜져야 되는 최상의 가치, 명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작업의 일정을 변경했을 때 프로젝트의 단축이나 지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즉 프로젝트의 끝날짜는 마일스톤을 지정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의 끝날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크리티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프로젝트 최종 끝날짜는 이 시점 4월 15일쯤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이 빨간색 작업의 일정이 연기가 되게 되면 최종 끝날짜가 바로 밀리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파란색 작업, 요거 이틀 정도, 뭐 이런 것도 이틀 정도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최종 끝날짜는 구조상으로 봤을 때 밀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준비된 예제를 활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작업들을 분류를 했고요. 필요한 위치에 마일스톤들을 적절히 배치를 했고, 일의 절차에 따라서 마일스톤 일정을 계산했습니다. 그 간트 차트에서 기본적인 그 일정을 작성한 다음에 보기 중에서 전체 여유 시간을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기로 이동합니다. 편의상 날짜 표시줄은 주 단위로 적당한 문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3월 7일에 시작해서 5월 11일 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5월 11일이 프로젝트의 완료 날짜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작업의 일정, 이 작업 또는 이 작업,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작업의 일정이 단축되거나 지연이 되면은 전체 일정이 단축되거나 지연되는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고 오는 아이템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래는 10일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작업이 15일 정도가 걸리게 됐다면 이 작업의 일정이 그 5일 정도 지연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최종 끝날짜도 그만큼 워킹데이로 투입일수로 5일 정도 밀리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개의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상단에 위치한 여유가 있는 작업들보다는 하단에 위치한 여유가 없는 작업들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전체 일정을 당길 수가 있겠죠. 15일의 기간을 12일로 또 12일의 기간을 10일로 기간을 줄일 때마다 프로젝트의 최종 끝날짜가 당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여유가 존재하는 작업들은 그 일정을 당긴다라고 해서 전체 일정이 더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바 조달의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인다라고 했을 때 이 작업의 일정이 당겨지긴 하지만 현재 구조상 최종 끝날짜가 당겨지지는 못합니다. 여기 다 제작의 후속으로 장비 조립을 들어가는데, 장비 조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 조달을 선행으로 삼고 있는 다 제작도 거쳐야 되고 또 바 조달을 선행으로 하고 있는 라 제작도 완료가 돼야 이 장비 조립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구조상 뭐 11일 정도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여기 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최종 끝날 때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MS 프로젝트의 필드 이름 중에는 가능한 한 늦은 시작, 가능한 한 늦은 완료 날짜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창 나눔선을 옆으로 밀어서 화면에 표시해 놓은 필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에서 예를 들면 아이디 16번 시제품 제작의 예정 완료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5일 날까지 끝나더라도 프로젝트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이 시점이 3월 31일이고요. 이 시점이 4월 5일입니다. 어차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 시간 내에서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최종 끝날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끝날짜는 5월 11일이고 이 시제품 제작이 4월 5일까지만 끝나더라도 4월 6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남은 프로세스의 작업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16번 작업이 4월 5일보다도 뒤로 빠지게 되면 최종 끝날짜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시제품 제작의 기간이 현재 2일인데 자, 이걸 3일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유 시간은 이틀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아직 2일 정도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문제없다. 16번 작업의 기간을 4일로 바꿔보게 되면은 이제는 전체 여유 시간이 하루 정도가 남게 되는 것이죠. 16번 작업의 기간을 5일로 연기하게 되면은 이제는 전체 여유 시간이 0이 됐습니다. 전체 여유 시간이 0이 됐기 때문에 요주의 작업, 빨간 막대가 된 것이죠. 이것이 연습용 예제이기 때문에 단순해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한눈에 딱딱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의 일정을 연기했을 때 최종 끝날짜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고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예외시간 검토 보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외시간이 0인데 그래서 이제 요주의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번 작업의 기간을 지연시키게 되면은 이 작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최종 끝날짜 5월 11일 최종 완료 날짜가 5월 12일로 밀리게 됐죠. 다시 이 작업의 기간을 줄여주면 물론 이제 시작 날짜 완료 날짜를 각각 쳐서 기간이 계산되게 할 수도 있겠고 기간을 직접 쳐서 일정의 단축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일정 단축을 표현해 주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당겨집니다. 여유가 있는 작업보다는 여유가 없는 작업에 대해서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합니다. MS 프로젝트에는 여유와 관련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유여유, 우리말로는 자유여유, 개별여유, 여유시간 다 같은 말입니다. 자유여유와 전체 여유시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여유는 바로 다음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전체 여유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작업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완료 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6번 작업의 기간을 2일로 표현을 했을 때 현재 이 작업의 여유 시간은 0일입니다. 시제품 제작이 끝나자마자 품평 일정이 바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여유 시간은 3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최종 끝날짜는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품평 일정을 4월 4일로 4월 1일이 아니라 4월 4일로 연기하게 되면 자 워킹데이 투입 일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시제품 제작이 하루 정도 연기가 되더라도 품평 일정이 바로 밀리지는 않는다. 후속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라고 나오는 것이죠. 현재 예정 완료 날짜가 3월 31일로 돼 있는데 3월 31일 목요일이 아니라 4월 1일 금요일 날 끝나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휴무일이 있고 하루를 더 지연시켜서 하루를 초과해서 일정을 지연시킨다면은 4월 4일 날 예정되어 있는 품평 일정이 차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후속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전체 여유 시간은 3일. 최대 3일 정도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최종 끝날짜는 문제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17번, 18번 작업은 17번의 후속이 지금 19번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품평의 결과에 따라서 라 제작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유 시간이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번 작업 라 제작의 후속 조치로서 장비 조립이 있는데 장비 조립은 7일 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개별 여유 시간도 7일이고 전체 여유 시간도 7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작업들 간의 절차를 표현을 해서 일정상 중요한 작업, 즉 요주의 작업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논리는 마감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감일은 영어로 하면 데드라인이라고 했죠. 데드라인. 예. 마감일의 의미는 팀원 관점이 아니라 고객 또는 경영진 관점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의 중요한 산출물의 인도나 완료 보고를 약속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라도 마감일 이후로 일정이 빠지게 되면 MS 프로젝트에서는 경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WBS의 구성 요소들 중에 상위 작업, 하위 작업을 건드리고 있는 큰 목표, 상위 작업, 하이 레벨 태스크, 상위 작업, 즉 요약 작업 또는 최하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경영진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마감일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준비사항들을 갖춰 놓고 마감일을 준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의존관계를 준수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일정이다, 체계적인 일정 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감일은 그저 작업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 작업 정보 메뉴에서 고급 탭을 클릭을 하시고 고급 탭에 마감일을 입력을 합니다. 데드라인. 입력한 마감일은 간트 차트 스타일의 보기에 초록색의 아래쪽 방향 화살표로 마감일 표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MS 프로젝트 기본 화면에는 전체 여유 시간이라는 필드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해 놓으면 개별 작업의 일정을 어느 정도 연기해도 이 마감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트 차트의 스타일을 간단하게 편집해 놓은 보기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전체 여유 시간, 토탈 슬랙이라고 하는 것이 바 차트에 이렇게 이제 그 검은색 선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감일보다 예정 완료 날짜가 뒤로 밀리게 되면 프로젝트의 일정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MS 프로젝트는 인디케이터, 표시기 필드에 빨간 마름모 안에 느낌표가 들어간 그 마감일 준수 불가라는 경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 일정이 마감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은 전체 여유 시간이 음수로 발생하는 것이죠. 전체 여유 시간이 음수가 되면 그 음수 값만큼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일이 CPM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예제를 활용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이라고 하는 요약 작업은 예정 완료 날짜가 5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정은 사실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제작 작업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 정보 메뉴를 열고 고급 탭에 마감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월 24일을 마감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감일을 입력을 했더니 마감일 우선으로 여유가 계산이 됐습니다. 어차피 5월 24일인가요? 예. 이 날짜가 마감일이라면 시제품 제작은 한 10일 정도, 다 제작이라든가 라 제작은 9일 그리고 16일 정도 각각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업들 간의 절차에 따라서 선행 프로세스인 조달 관련 작업에도 여유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9번 작업의 기간이 15일이 걸린다면 아직 4일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정도 일정 연기하더라도 마감일이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 작업의 기간을 19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마감일이 영향을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일정 지연은 마감일에 타격을 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9번 작업
기간이 22일이 걸렸다. 시작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시간의 길이가 22일이 걸린 상황으로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후속 작업들의 일정이 밀리게 되죠. 말하고는 자재가 입고가 돼야 우리가 다 제작이라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타 제작도 원래는 10일은 걸려야 되는 일이고, 다 제작이 완료가 돼야 장비 조립을 들어갈 수가 있고, 장비 조립이 돼야 도장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도장 다음에 3일 정도의 그 양상을 거쳐서 조립이 완료가 되면 기능성 테스트라든가 실내성 테스트, 단위 테스트 이틀씩의 시간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 시운 전에 최소 5일은 잡아야 되고, 이것이 각 작업에 필요한 절대 기간이고 필요한 절차라고 하면 마감일보다 예정 완료 날짜가 3일 정도 뒤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여유 시간이 음수 부족하다는 얘기죠. 음수를 떴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통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경고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마감일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여유가 있는 작업보다는 여유가 없는 작업에 대해서 이런 작업보다는 당연히 여유가 없는 작업, 이 작업 또는 이 작업, 아니면 18번, 20번 이런 여유가 없는 작업들 또는 부족한 작업들에 대해서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29번 작업의 기간을 20일로 줄여주면은 아직 마이너스 하루 정도의 일정 단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19일로 하게 되면은 간신히라도 마감일에 맞출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후속 작업들에 있어서 그 재작업의 가능성이 큰, 일정 리스크가 큰 작업이 있다면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10일 정도, 적어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여유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중요한 작업, 시제품 제작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마감일을 4월 1일 정도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개별 작업에 마감일을 입력을 하면 해당 작업과 그 선행 작업의 전체 여유 시간이 재계산되는 것이죠. 참고로 마감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테이블상의 필드, 마감일이라는 필드를 열 삽입을 해서 그 형식 탭에 위치한 열 삽입 메뉴를 활용을 해서 열 삽입을 해서 여기에 삽입한 열의 필드 값을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객이나 경영진은 이 작업의 완료를 4월 1일까지 원하고 있다. 실수로라도 4월 1일 후로 일정이 빠지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제품의 선행 작업에 해당하는 저 위쪽에 구조 설계 작업에 가서 제가 기간을 7일 정도로 연기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전체 여유가 하루 정도 있었는데 일정을 2일 정도 지연시켜 놓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니, 설계 쪽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일정을 지연시켜 버리게 되면 후속 제작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 2일 정도의 시간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후속 작업의 그 마감일이 지정이 돼 있어서 일정이 차질이 생긴다. 설계에서 너무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게 원래는 5일이었습니다. 만일에 일정을 이 날짜 3월 29일까지 지키는 게 무리하다면 너무 빼기보다는 적당히 한 3월 30일까지만 일정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일정을 과도하게 빼게 되면은 실수로 전체 일정이 싹 다 밀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그 상황을 제가 비교적 단순화시켜 본 예제인데 좀 더 복잡한 실제 상황의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그 작업의 개수가 비교적 많은 복잡한 예제입니다. 사실 그 실제 상황에서는 그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날짜 표시줄을 1단위로 확대하고 작업으로 스크롤, 이게 클릭을 했을 때 한 화면에 전체 프로세스들의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진 않죠. 어떤 작업의 일정을 어느 정도 연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떤 작업의 일정은 연기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MS 프로젝트의 전체 여유시간 검토 보기를 활용을 해서 보면은 이건 한 2일 정도 이런 작업, 이 작업은 2일 정도 여유가 있고, 이런 작업들은 한 27일 정도, 28일 정도 일정 조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들의 일정이 지연되면 이 작업의 일정이 밀릴 수가 있고, 각 작업의
기간이 절대 기간,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면 후속 작업에서 이 작업의 후속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흐름으로 해서 봤을 때 전체 일정이 밀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설계에 대해서 그 마감일을, 데드라인을 4월 중순까지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데드라인이 그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일에 선행 작업에 있어서 특정 작업에 있어서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은 후속 작업에 필요한 절대 기간, 최소 이건 5일은 잡아야 되고 뭐 이것도 15일은 잡아야 되고 이런 후속 작업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건대 마감일이 한 6일 정도 타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여기 경고 표시도 뜨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남은 작업에 있어서 이 지연된 6일 이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저 남은 후속 작업에 있어서 기간을 줄이든가 시장 날짜 완료 날짜를 당겨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충분히 기간을 확보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의 일정을 줄여야 더 일정을 줄일 수 있는가, 그 구조를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CPM이 반영이 된 일정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 작업들 간의 절차가 복잡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작업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각 결과물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절차들이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이 모든 작업들을 과연 계획된 날짜대로 진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프로젝트의 일정은 계획된 날짜대로 딱딱 진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 작업의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주요 마일스톤 일정이라든가 최종 완료 날짜를 지킬 수 있다면 그 프로젝트 일정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이 그 부하가 걸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유가 없는 작업들을 필터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는 작업을 크리티컬 타스크, MS 프로젝트에서는 요주의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메뉴의 필터에서 요주의를 클릭을 하면 이것이 전체 프로젝트의 개발 기간을, 제작 기간을, 공사 기간을 결정짓는 요주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요주의 작업. 요주의 작업 필터에서 이 작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배정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필요하다면 품질수를 낮추고 아니면 범위를 축소하고 어떤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체 일정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감일에 의한 요주의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WBS가 3수준까지 작성이 될 수도 있고 5수준까지 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는 이 레벨 1의 큰 목표에 대해서 무조건 언제까지는 끝나야 한다는 당위적인 시한, 마감일부터 먼저 정해놓습니다. 마감일을 먼저 정해놓고 큰 목표에 대해서 마감일을 먼저 정해놓고 하위 작업들에 대한 일정을 작성을 해봅니다. 이 예제에서 1차 납품의 데드라인이 여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차 납품의 데드라인이 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2차 납품의 데드라인이 이 시점이라고 하면 요건 요만큼 정도의 여유가 있다. 1차 납품에 대해서도 데드라인이 마감일이 요 시점이라고 하면 여기 그 이전 작업들 한 4일 정도 부재료 주문과 관련된 이런 작업들도 한 4일 정도의 여유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작업들은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 CP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크리티컬 패스에 해당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일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공정 기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기간 목표치를 산정을 할 때 절대 기간 개념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각 작업에 대해서 여유를 머릿속으로 따로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PM과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걸리겠는지 토론도 해보는데 팀원들이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뭐 이 계획대로 안 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10일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엄살 떠는 것, 부풀리는 것, 패딩, 기간을 무리하게 덧붙이게 되면은 MS 프로젝트의 주공정 기법의 그 논리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작업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은 꼭 필요하다. 필수 기간,
최소한의 핵심 기간을 절대 기간을 산정을 해주시면 MS 프로젝트가 여유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죠. 최소 며칠이 필요하다, 최소 5일이 필요하다, 최소 8일이 필요하다, 최소 4시간이 필요하다, 절대 기간을 산정해 주면 여유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는 건데, 이 절대 기간 개념을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일반적인 기간 추정치에다가 여유를 붙여가지고 전체 기간을 산정해 버리게 되면 요주의 계산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계획대로 하기보다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전적인 목표, 압축적인 절대기간 목표치를 어느 정도 산정해 본 다음에 여유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 여유 시간 내에서 현실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면서 연기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항상 페이스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 여유를 계산하지 않으면 페이스도 알 수가 없습니다. CPM에 의한 전체 여유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기존에 제시했던 일정보다 한 20%, 30% 정도 우리가 일을 느긋하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기존에 제시된 일정보다 더 스퍼트를 내서 20%, 40%더 작업량을 투입을 해서 일을 진행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 중군이라는 표현이 있죠. 전체 작업의 3분의 2는 후반부 3분의 1 시점에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인데, 그 학생들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막판에 시험 직전에 그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성적이 잘 안 오른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서 나온 말이죠. 그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일점 척도법으로서 단지 언제쯤에 무슨 일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팀원이 아니라 PM의 위치에 있고 경영진의 위치에 있다면 일이 계획대로 안 될 것에 대비해 놓고 여유 시간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전체 여유 시간, 더 쉬운 말로 버퍼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 일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품질 수준도 낮아지게 되고 일정도 지연되게 되고 자원의 초과 배정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MS 프로젝트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프로젝트의 그 절대 기간을 산정을 하면서 여유를 확보해 놓고 일을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추진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리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점, 그 최종 시점, 그리고 마감일 시점과 합리적인 일의 절차, 이 두 가지 개념에 의해서 여유가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유효한지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시려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보기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보기에서 레이아웃이라든가 상자 스타일, 또 그룹화 메뉴 등을 활용하시게 되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MS 프로젝트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문의 보기 탭에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을 해봅니다. WBS별로 작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MS 프로젝트 기본 화면에는 이 그룹화 메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새 그룹화 기준 메뉴를 만들어서 작업을 자유롭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룹화 메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요약 작업이 폐행사변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업무 프로세스 작업 그룹의 왼쪽에 요약 작업 이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의 상위 작업이 이건지 저건지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룹화 메뉴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요약 작업별로 구조를 파악하기가 편리하죠. 이를테면 설계는 일의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설계에 해당하는 작업 업무 프로세스 검토가 끝났으면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접고, 제작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고,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가 끝난 부분은 하위를 접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계 쪽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면 제작에 어떤 작업을 들어가야 되고, 또 설계 어디까지 진행이 되면 제작에 어떤 작업들을 각각 들어가야 되고, 각 부분마다 이 개요를 접거나
펼치거나 하면서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프로젝트마다 좀 이처럼 약간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는 그 요약 작업마다 일에 대한 절차가 비록 단순하게 이제 분류가 돼 있죠. 예. 보기 메뉴에 그룹화 메뉴를 활용해서 그룹 없음으로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그 작업 분류 체계 유지라고 하는 그룹화를 클릭을 하고 적당한 그 배열을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별로 일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검토가 끝난 부분은 하위를 접어놓으면 남은 프로세스의 절차만 표시가 되는 것이죠. 프로젝트 작업 개수가 많을 때는 전반적인 일의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각 작업마다 선행 작업과 후속 작업을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편리할 수가 있는데 이 개별 작업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검토를 할 때는 관계 다이어그램,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관계 다이어그램 보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다이어그램 보기를 활용하시려면은 간트 차트 형식의 보기에서 보기 탭에 세부 정보의 체크 표시를 하시고 이 하단의 보조창 목록에서 관계 다이어그램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S 프로젝트 예제 화면 보시면 지금 작업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절차가 표현되어 있지만 한눈에 그 상황을 좀 인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탭에 위치한 세부 정보를 체크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창 목록에서 관계 다이어그램이라는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어떤 작업을 클릭할 때마다 선택한 작업이 하단 중앙에 표시가 되고요. 선택한 작업의 왼쪽에는 선행 작업이, 선택한 작업의 오른쪽에는 후속 작업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호관계를 따져봤을 때 어떤 작업의 선행이 한 화면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쪽에, 한참 위쪽에 또는 아래쪽에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작업에 대한 후속 작업도 한 화면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아래쪽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 다이어그램 보기를 활용해서 특정 작업에 대한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팀원이라면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주는 그 주공정 작업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본인이 배정된 작업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작업, 받는 작업에 대해서 관심을 주로 가질 겁니다. 팀원 관점에서 본인 일정을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가, 또 이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작업 경로라는 기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업 경로라고 하는 것은 2013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인데요. 선택한 작업에 대한 그 선행 작업을 기본적으로 이제 노란색 막대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 선택한 작업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선행 작업,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행 작업은 추진 선행 작업이라고 해서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은 보라색으로, 추진된 후속 작업, 즉 여유가 없는 직접적 영향을 받는 후속 작업은 자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통해서 이해 보시면 참 쉬운데요. 자, 이 예제는 MS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 보기입니다. 형식 탭에 작업 경로에 선행 작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클릭할 때마다 선택한 작업에 선행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들은 노란색으로 색깔이 쳐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어떤 작업의 선행이 혼돈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작업 경로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면은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자, 추진 선행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형식 탭에 작업 경로에서 추진 선행 작업을 클릭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8번 다 제작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선택한 작업의 선행 작업들 중에 여유가 없는 선행 작업은 오렌지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주게 되고 여유가 있는 작업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의 일정을 당겨야 될 때 해당 작업의 날짜를 직접 변경해서 일정을 단축해도 됩니다만 여유가 없는 선행 작업의 일정을 단축함으로써 후속 작업의 일정이 자연스럽게 당겨지게 할 수 있는 거죠. 타 제작을 4월 7일에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 일정을 당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유가 있는 작업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즉 추진 선행 작업, 드라이빙 프로세서에 대해서 일정을 줄여봅니다. 그러면 해당 작업의 일정도 줄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그 현재 구조에서는 이 작업도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행 작업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정이 지연되면 요게 바로 밀릴 수 있다. 또는 요 일정이 밀리게 되면 요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ID 7번 작업의 기간을 5일에서 6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작업은 아까 ID 18번 작업이었는데 저 위쪽에 7번 작업, 구조 설계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작업의 일정도 4월 6일에서 4월 7일로 바뀐 것이거든요. 형식 탭의 작업 경로에서 후속 작업을 클릭해보면 선택한 작업의 후속 작업이 되는 것들은 다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작업 경로에 추진된 후속 작업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유가 없는 후속 작업이 보라색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번 작업, 라 설계 검증이 지연이 되게 되면 라 제작 일정은 바로 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라 제작 일정 다음에 후속 작업은 여유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일정이 바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그 19번을 클릭했을 때는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작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번 작업을 클릭하게 되면 이 작업의 일정을 변경하게 되면 요게 바로 밀리고 요게 밀리게 되면 요게 바로 밀리고. 자, 그래서 짙은 보라색 또는 옅은 자주색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추진된 후속 작업, 드리븐 석세서 작업이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일정을 검토할 때는 작업 경로의 그 강조 표시를 제거해서 단순한 일정으로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프로젝트의 일정을 변경했을 때 어떤 작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는 이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때는 작업 경로 기능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일정의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또는 이 작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작업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겠죠. 슬라이드를 통해서 작업 경로 막대 스타일을 표현한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식별하는 세 번째 논리로서 날짜의 제한 종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 정보라는 메뉴를 열면은 우리가 고급 탭에서 제한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한 종류라는 필드를 열삽입을 해서 제한 종류를 검토할 수도 있죠. 모든 작업은 제한 종류의 기본값이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런데 어떤 작업의 시작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제한 종류가 이후에 시작이 되고 완료 날짜 입력하게 되면 제한 종류가 이후에 완료라는 제한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MS 프로젝트는 날짜 제한보다, 날짜 고정보다 작업들 간의 프로세스를, 의존관계를 우선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어떤 일의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사양을 결정을 해야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고,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제작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일에 대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선행 작업에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쪽에서 도면 작업이 안 나올 때, 이럴 때 후속 일정을 강행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후속 일정을 연기하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정을 재조정하는 게 맞을까요? MS 프로젝트는 선행 작업의 진도가 안 나갈 때,
또는 선행작업의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될 때 후속 일정을 강행하기보다는 프로세스를 우선시해서 합리적인 일정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후의 시작, 이해 완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입력하시기보다는 MS 프로젝트가 날짜 입력 시 자동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사실 제한 종류를 분류하면은 총 8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별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날짜의 시작, must start on이라고 하는 제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제한 종류는 자동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써서는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빨리는 모든 새 작업에 이 가능한 한 빨리라는 제한 종류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선행작업 끝나자마자 후속 일정이 앞으로 탁탁 당겨지려는 작업은 앞으로 이동하려는 가능한 한 빨리가 MS 프로젝트의 기본 속성입니다. 가능한 한 늦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사용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일정을 최대한 후진 배치함으로써 전체 여유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작업의 날짜, 시작 날짜 입력하면 제한 종류가 이후에 시작이 되고 완료 날짜 입력하면 제한 종류가 이후에 완료. 날짜를 치는 순간 이후에 no earlier than, 다른 말로 after, 이후에라는 제한이 걸립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쉬운 겁니다. 프로세스가 우선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행 작업이 하고 지연되더라도 해당 작업의 일정이 밀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작업을 더블 클릭해서 제한 종류의 날짜의 시작 또는 날짜 완료라는 제한을 겁니다. 작업이라는 게 시작 시점이 있고 완료 시점이 있는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시켜도 좋고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시켜도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후속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프로젝트는 냉엄하게도 선행 작업의 결과물이 안 나와도 후속 작업을 강행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must start on, 날짜의 시작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한을 거는 것이죠. 이전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당겨지긴 하지만 지정한 날짜보다 뒤로는 밀리지 않게 하는 특별한 제한 종류라고 따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가상 예제인데요. 제가 아무 작업이나 더블 클릭해서 작업의 제한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더블 클릭하면 작업 정보 메뉴가 열리고요. 이 작업 정보 메뉴에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고급 탭을 클릭해 보면 제한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작업을 더블 클릭해 봐도 가능한 한 빨리가 기본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 제작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선행 작업 끝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면 4월 7일 날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작업의 일정을 4월 11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예유 시간이 9일이나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일정을 연기한다라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직도 이 작업의 일정을 7일 정도 연기하더라도 마감일 이전에 끝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의 날짜를 쳤더니 날짜 제한 아이콘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 인디케이터 표시기 필드에 달력처럼 생긴 이 아이콘은 사용자가 작업의 날짜를 쳤다는 뜻이죠. 해당 작업을 더블 클릭해 보면 제한 종류가 이후의 시작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작업을 더블 클릭해서 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작업의 날짜를 치면 제한 종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는 테이블의 그 제한 종류라는 필드 값을 열살펴 보면 이후에라는 제한이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제작을 언제 하려는가? 전체 여유가 16일이나 있으니까 굳이 이걸 4월 5일 날 할 필요 없고 4월 28일 전에만 들어가면 되는 일이다.
아, 그러냐? 4월 28일 전에만 들어가면 되느냐? 그렇다면 나는 이 일정을 4월 11일 날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날짜를 탁 치는 순간 제한 종류가 이후의 시작이라는 종류가 됐단 말이죠. 자, 이건 프로세스가 우선이다. 예를 들면 다 제작의 선행 작업에는 저 아래쪽에 마 조달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이 작업의 기간이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11일로 연기해 보겠습니다. 11일 걸리면은 예정 완료 날짜가 4월 7일 되고, 그렇다면은 다 제작 4월 11일, 라 제작 4월 11일 그 시작 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29번 작업의 기간이 14일 걸린다라고 하면 다 제작 일정이 뒤로 밀리죠. 원래는 제가 이 작업의 날짜를 4월 11일로 입력을 했었습니다만 이 작업의 날짜가 뒤로 밀렸습니다. 자재를 발주해서 입고가 안 되면, 수령이 안 되면 후속 작업의 일정이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공정상. 그런데 이 마 조달의 기간을 14일에서 8일로 다시 반대로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4월 4일쯤 당겨졌다라고 하면 후속 일정은 4월 5일쯤 탁탁 당겨져서 들어가야 될 텐데 아까 쳤던 날짜보다 당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지정한 날짜보다 앞으로는 당겨지지 않고 뒤로는 연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후의 시작이라는 제한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다 제작을 더블 클릭해서 특별하게 날짜의 시작이라는 제한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제한 종류가 8가지나 존재하지만 딱 한 가지, 요 날짜의 시작이라는 제한 종류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익혀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시작이라든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 없는 것이고요. 선행 작업의 완료가 지연되더라도 후속 작업의 일정을 강행해야 될 때, 즉 프로세스를 무시해야 될 때 특별히 날짜의 시작에는 제한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날짜의 시작, 이 must start on이라는 엄격한 날짜의 시작 제한을 지정을 하게 되면 작업 자체가 빨간 막대가 됩니다. 무조건 빨간색이 되는 거죠. 요지 작업이 되는 것이고, 선행 작업의 일정이 과도하게 14일, 선행 작업의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더라도 후속 작업은 안 밀립니다. 이런 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고 표시를 한번 띄워주는 팝업이 뜨고요. 엔터 치고 제낍니다. 선행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됐지만 후속 작업은 밀리지 않고 4월 11일 날 날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 예우 시간이 음수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의 일정을 다 제작 일정을 이틀 정도 뒤로 연기하든가 그도 아니면은 마 조달 일정을 2일 정도 당겨야 된다. 그도 아니면 마 조달의 선행 작업인 작업 지술서,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 SOW 작성을 2일 정도 당겨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 작업의 기간을 10일로 하게 되면은 현재는 2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12일로 하게 되면 여유가 없습니다. 일정에 딱 맞춰 4월 11일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의 흐름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13일로 하게 되면 경고 표시가 뜨죠. 해석을 해보면 제한 종류를 가능한 한 빨리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날짜의 시작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 또는 의존관계가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또는 기간을 줄여야 된다. 또는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 아니면 하위 작업에 변경 요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어떤 생각을 좀 해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 작업의 기간을 8일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그 작업을 더블 클릭해서 가능한 한 빨리로 바꿔놓게 되면 선행 작업이 끝나자마자 앞으로 최대한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당 작업에는 최대한의 전체 여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작업을 더블 클릭해서 가능한 한 늦게라는 제한을 쓰게 되면 이 경우는 해당 작업과 그 후속 작업들이 모두 빨간색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데드라인은 5월 24일, 5월 14일이 프로젝트의 마감일, 데드라인입니다. 4월 10일에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일정을 연기해도 되는지 가능한 늦게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제시된 일정이 4월 21일인 거죠. 가능한 늦게를 사용하게 되면 남은 작업들이 있어서 한치의 재작업의 여지를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4월 21일보다도 이 일정을 연기하게 되면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작업들을 데드라인 이전에 마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요주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적당히 앞으로 일정을 당깁니다. 4월 19일쯤 들어가면 2일 정도 여유가 있고, 4월 13일쯤 이 일을 들어가면 5일 정도 여유가 있고, 4월 11일쯤 이 일을 들어가면 7일 정도 여유가 있고, 날짜를 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또 이후의 시작이라는 제한이 걸리는 것이죠. 예. 항상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 날짜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 작업을 입력을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행 작업 끝나자마자 일정이 앞으로 이동하려는 속성, 전진 이동하려는 속성, 소위 가능한 한 빨리라는 제한이 걸리게 되고, 더블 클릭해서 가능한 늦게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건 요주의가 되는 것이고, 일정을 최대한 후진 배치해서 여유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 빨간 막대 요주의가 된다. 크리티컬이 된다는 점을 이제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만 탁 치면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후의 시작인데, 이후에라는 말은 프로세스가 우선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행 작업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작업의 날짜는 고정이 돼서 일정이 앞으로도 뒤로도 밀리지 않는 프로세스 무시 상황일 때는 날짜의 시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작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 고정하시려면 날짜의 시작, 완료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 고정하려면 날짜 완료라는 제한을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특이하게 이제 이전에라는 제한이 있는데, 어떤 작업의 날짜를 20일로 탁 치시고 더블 클릭해서 제한 종류를 이전에로 걸게 되면 선행 작업이 지연되더라도 20일 날짜보다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행 작업이 앞으로 당겨지면 10일 날 끝났다라고 하면 해당 작업의 일정은 11일로 앞으로 당겨지는, 앞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뒤로 더 이상 밀리지는 않게, 특정 시점 이후로 밀리지는 않게 막아버리는 것이 이제 이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날짜를 완전 고정시켜 버리는 것, 그다음에 뺄 만큼 다 빼서 더 뺄 수 없게 된 만큼의 최대한 일정을 후진 배치한 것, 가능한 늦게, 이것이 이제 요주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MS 프로젝터와 같은 전문적인 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일정을 입력을 한 다음에 만일에 선행 작업의 일정이 당겨진다면 이 작업의 일정도 당겨야 되는가? 선행 작업의 일정이 밀린다면 이것도 당연히 밀리는가? 선행 작업이 지연되더라도 이 작업에 밀려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엑셀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작업을 일정을 다 고칩니다. 프로젝트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인 MS 프로젝트는 작업의 특성을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날짜 제한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는데, 날짜가 우선이고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날짜 시작과 같은 것은 무조건 요주의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고, 가능한 늦게는 여유를 다 소진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또 요주의로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을 할 때 단순히 작업 이름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중요한 산출물에 대한 확정, 인도 시점, 체크포인트, 어떤 검토, 검증 시점, 마일스톤 개념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를 하신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일정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마일스톤은 언제쯤에 반드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엄격한 날짜 제한을 지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합의한 중요 일정,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검사, 인스펙션, 인도, 딜리버리, 이런 중요 일정에 대해서도 날짜만 입력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날짜를 고정시키는, 더블 클릭해서 날짜 제한을 날짜의 시작이라든가 날짜 완료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의된 중요 일정들은 선행 작업의 품질 수준에 문제가 있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결과물을 인도를 일단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만 하는 그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내부 그 일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프로세스 우선으로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약에 의해서 발주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날짜 제한에 의한 요주의 작업들을 확인해서 날짜 고정을 거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의존 관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젝트 완료 날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이나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입력하는 마감일이 있다면 마감일 우선으로 여유가 재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마감일을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날짜의 시작과 같은 또는 날짜 완료와 같은 엄격한 제한이 있다면 이 날짜 제한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요주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MS 프로젝트에는 여유 시간과 전체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의 여유가 존재하는데 여유 시간은 바로 다음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작업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완료 날짜 또는 중요 작업, 여기서 중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감일이 걸린 작업 또는 날짜의 시작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걸린 작업,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합의된 중요 일정, 그런 작업에 프로젝트 완료 날짜 또는 중요 작업, 그런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우리가 여유 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위쪽 그림에서 첫 번째 작업의 여유 시간은 요만큼이지만 전체 여유 시간은 이만큼이죠. 이 첫 번째 작업이 요 시점 전까지만 끝나도 후속 작업 이걸 여기로 옮기고 이걸 여기로 옮기면 중요 시점 또는 프로젝트 완료 시점은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첫 번째 작업의 이 여유 시간은 제로입니다. 후속 작업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작업의 전체 여유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은 두 개 후속 작업을 요 시점부터 배치하면 프로젝트 완료 날짜 전까지 남은 작업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는 결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건설, 조선, 반도체 등의 그 전문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일정의 준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일정의 준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작업의 일정이 계획대로 탁탁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산업 분야의 프로젝트에서도 수많은 변경이 발생을 하죠. 근데 납기 준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도를 우리가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설 쪽에서 절차가 표현이 안 된 일정표는 그건 일정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설계 근거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설계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제작 시공 관련 업무들은 이에 대한 절차를 항상 명확히 정해놓은 다음에 반드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절차를 정해놓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여유를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는 결코 수행 조직의 의지대로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여유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노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추가 작업 또는 재작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죠. 프로젝트는 우리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행 기간의 5분의 1 정도는 여유로 확보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하시는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이 10개월짜리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일정은 컴프레션 했을 때, 압축했을 때 한 8개월 정도 나오는 그런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개별 여유 시간의 합계, 그 전체 여유 시간은 한 2달 정도로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5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수행하신다면 한 달 정도 여유 시간은 확보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범위가 추가될 수도 있고 자원이 제거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품질 수준을 높여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경영진이 과도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 전체 여유 시간을 검토해서 여유 시간 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만일에 변경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은 10일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프로젝트 일정표상의 전체 여유 시간은 버퍼는 5일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하셔야 되는 상책은 마감일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마감일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협상하고 맞서 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근데 우리 일정표상의 버퍼가 지금 현재 5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마감일을 데드라인을 일주일 정도만 연기시켜 준다면 그 요구사항을 100% 다 반영을 하고 품질 수준을 보장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라고 상책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일에 마감일에 대한 연기가 통하지가 않는다. 사실 발주처의 요구를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감일을 반드시 방어해야 된다면은 중책으로서는 선행작업과 후속작업 간에 적당한 중첩을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단계가 한 10일 정도 걸리고 나라고 하는 단계가 20일 걸린다라고 하면 가 단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나 단계에 들어가서 20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 단계 10일 중에 한 7일 정도 진행이 되면 나 단계 작업을 진행을 해서 한 17일 정도로 일을 끝낸다. 선행작업과 후속작업 사이에 간격을 음수로 넣어서 중첩을 하든가 완료 시작 관계, finish to start를 동시 시작 관계, A 작업 시작할 때 B 작업도 시작한다. 또는 A 작업 끝날 때 B 작업도 끝난다. finish to finish. 이걸 이제 병렬이라고 합니다. SS 또는 FF라고 하는 걸. 병렬 처리 방식으로 바꿔서 일을 진행하든가 또는 인위적으로 시작 날짜를 당겨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fast tracking 하는 것이 이안이죠. 하책은 기간을 바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10일이나 걸립니까? 8일이면 되지. 이게 무슨 또 10일이나 걸립니까? 7일이면 되지. 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것이 왜 하책인가? 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면 품질 저하라든가 리스크 상승, 원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간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을 할 때,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작업들을 잘 나열해보고 각 작업에 대한 절대 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적당한 중첩 또는 마감일에 대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한 재조정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하책으로서는 요주의 작업에 대한 과감한 삭제 또는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작업보다는 여유가 없는 요주의 작업에 대해서 단축 방안을 강구한다면 삭제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본다면 후속 작업들의 여유가 확보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필수 작업들이 있고 각 작업들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절차, 터닫기가 돼야 골조를 할 수가 있고 골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내장 관련 작업들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스토리보드가 나와야 디자인 시안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절차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 기간, 어느 정도의 시간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절대 기간의 개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일정 관리 구성 요소들 중에서 절대 기간, 최소한 필요한 기간과 일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일정을 단축해내기 위해서는 또는 지연된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원을 추가 투입해야 되든가 또는 초과 배정 근무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원을 초과 배정하면은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인력은 장비는 자재는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원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대체로 제한된 자원으로 주말 근무를 한다든가 하루 8시간씩이 아니라 10시간씩, 12시간씩 잔업을 한다든가 추가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달력이라는 설정을 활용해서 일정을 통제하는데 달력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은 지연된 일정을 따라잡을 때도 상당히 유익하죠. 그래서 MS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으로서 마지막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달력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일정이 지연될 때는 여유가 존재하는 작업보다는 여유가 없는 작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유가 없는 작업에 대해서 달력을 우리가 바꿔보는 것이죠. MS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하는 달력이 있는 것이고요. 작업마다 적용하는 달력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마다 다르게 달력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준비된 MS 프로젝트 예제를 열었는데요. 이 예제는 2016년 1월 4일에 시작을 해서 9월 21일에 완료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일정이 만일에 9월 21일에 끝나는 것은 너무 늦고 적어도 9월 초라든가 8월 말까지 당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여유가 있는 작업들보다는 여유가 없는 작업들에 대해서 일정 단축 방안, 빨간색 작업들에 대해서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탭에 위치한 프로젝트 정보를 클릭을 해보면 표준이라는 달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정보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모든 작업의 기본값으로 자동 적용되는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메뉴에서 작업시간 바꾸기 메뉴를 클릭하면은 그 달력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주 5일 근무이고요. 대한민국 국경일은 또 별도 휴무를 하고 있는 달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씩 투입되고 있는 달력임을 알 수가 있죠. 테이블상의 작업 달력과 자원 달력, 무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필드를 삽입을 해놨는데, 빨간색 작업, 여유가 없는 요주의 작업에 대해서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7일 근무로 일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부 작업, 요거. 예, 일부 작업들을 선별해서 컨트롤 D 단축했으면 동일하게 이제 값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빨간색 작업들만 선별해서 일부 작업에 대해서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 근무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예정 완료 날짜가 8월 24일로 당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일 근무 달력은 특징이 뭔가? 프로젝트 메뉴에 작업시간 바꾸기 메뉴에서 새 달력 만들기 메뉴를 클릭을 해서 만든 달력인데요. 매일 근무란 달력을 클릭을 해보면은 하루 8시간씩 토요일도 일요일도 모두 워킹데이로 근무일로 만들어 놓은 달력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한 가지 예제를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건설 프로젝트의 예제인데요. 이 예제는 12년 9월에 시작을 해서 13년 7월에 종료가 되는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작업마다 주 40시간이라는 달력을 설정을 해놨죠. 하루에 8시간씩 5일, 주 5일 근무해서 주간 40시간의 작업량을 투입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기 메뉴의 필터에서 자, 크리티컬 타스크를 의미하는 요주의 작업만 필터합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이 작업들은 전체 공사 기간을 결정짓는, 전체 제작 기간을 결정짓는 요주의 작업들이거든요. 이 요주의 작업들에 대해서 일단 주 56시간, 하루에 8시간씩 주 7일을 근무하는, 하루 7, 8에 56입니다. 7일 동안 하루 8시간씩 토요일도 일요일도 정상 근무하는 방식으로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선별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 화살표 쳐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마지막 셀까지, 아래쪽 마지막 셀까지 다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D를 쳐가지고 다 동일한 값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프로젝트 일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2013년 6월 3일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일정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위적으로 개별 작업의 일정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주의 작업 개념을 정의하고 요주의 작업들만 선별해서 요주의 작업들에 대해서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배정한다든가 크리티컬 태스크, 주공정, 그 요주의 작업에 대해서 작업량을 하루 8시간씩이 아니라 10시간씩
일주일에 5일이 아니라 6일씩 또 7일씩 이게 일부 선택적인 작업에 대해서 일정 통제를 하신다라고 하면 전체 일정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요주의 작업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다 가능하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장기간 들어가는 많은 작업들이 존재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항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관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정 관리 구성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일스톤 개념과 업무 프로세스 개념이다. 이 마일스톤과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크리티컬 태스크, 일정상 중요한 작업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상 중요한 작업들을 식별을 해서 이 작업들에 대해서 작업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든가 유능한 인력을 배정한다든가 해서 전체 일정을 최적화하는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사고는 유능한 PM이라면 MS 프로젝트라는 도구 없이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인 MS 프로젝트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여러분들의 동료와 여러분들의 임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MS 프로젝트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의 노하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멋진 보고서로 제시하고 객관적인, 직관적인 화면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서식에 대한 활용법만 이해하신다면 초보자도 전문가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추가적인 안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 공지사항 및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MS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 또는 강의 요청에 대해서는 강사의 메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